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심할 텐데요. 그런데 주가 지수, 특히 우리 코스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하락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주식에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 거시경제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늘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에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경기하고 앞으로 주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전년 동기비도 3.7%로 1분기 3.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진단하기 위해서요, 제가 GDP 순환 변동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잠재 GDP를 구하고요, 실제 GDP가 그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걸 봤을 때 현재는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분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었는데요, 그걸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가다가 현재 2분기 보니까 0.7% 정도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반기에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까지 하락했는데요. 물론 그 이후로 더 하락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망해 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G20 선행지수 하락하게 됩니다. 아마 수출 증가율이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로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4년 4월을 저점으로 중간에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5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저는 조만간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선행하는 지수가 뉴스 심리지수라는 거예요. 뉴스 심리지수는 한국에서 실험적 통계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를 분류해가지고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 심리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심리지수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요, 이것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약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6월에 약간 반등했습니다만 7월 들어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머지않아 꺾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뒤따라 둔화되게 됩니다. 참고로 뉴스 심리지수와 코스피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GDP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명목 GDP는 아직 2분기 거에 발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올해 명목 GDP가 12.3%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 GDP는 3% 중반인데요. 그만큼 GDP 디플레이터, 수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과 법비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법비지수는 코스피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이 70.2%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준 7월 23일 기준으로 보면요, 193%입니다. 과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죠. 물론 AI 혁명,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비지수로 보면 우리 코스피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 특히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제가 반도체 수출 모멘텀을 구해보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HP 필터로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 추세를 구해가지고요, 전월비 증가율을 구한 겁니다. 물론 반도체 수출 아직도 금액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증가율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제 반도체 수출 모멘텀도 꺾이고 삼성전자 모멘텀도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계속 될 것인가,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BIS에서
AI 투자 경쟁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상당히 깊이가 있는 보고서인데요. 물론 이거는 학자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시장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보고서의 결론은 AI 투자 경쟁이 지금 가행 투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 금융 구조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AI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AI 기업들, 특히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익을 낼 것인지, 그리고 자금을 얼마나 조달할 것인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가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AI 기업들이 앞으로 그 투자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감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이후 특히 올 하반기 들어가지고 증권시장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펀더멘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면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기존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산 배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심할 텐데요. 그런데 주가 지수, 특히 우리 코스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하락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주식에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주식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제가 그 상반기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늘려놓고 지켜보시자.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 순환이거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늘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 거시경제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투자 선기에서 올 하반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거시경제 중에서도 선행지 순환변동치, GDP, 일평균 수출금액 이런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지표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중에도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 실전 투자에서는 제가 거시경제를 진단하고요. 기본 펀더멘털을 진단하고 제가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 배분을 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요. 한국에서 발표하는 GDP 보면은 2분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러나 하반기 내년 상반기 들어가지고는 수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GDP 순환 변동치로 보면은 올해 2분기가 정점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AI 투자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IS가 지적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가행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조만간 투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AI 관련 수요도 상당히 이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수도 있고요. 아마 내년 가서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이 과거 평균보다 지나치게 GDP에 비해서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그 간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업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시기일수록 또 업종 차별화가 또 심화되거든요. 업종에 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채권, 주식,
대체 자산 이런 것들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보다는 없습니다. 적절한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경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증가할 때는 주식의 가감이 자산 비중을 늘리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할 때는 돈을 좀 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만기가 짧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